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부. 여러분 어떤 시간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차곡차곡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해드릴 뉴스계의 요정이죠.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정이에요, 저?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 더 할까요? 날개 어디다 두고 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여기 접어뒀잖아요. 자, 네. 지금부터 저 오바이트 하실 분은 나가서 오바이트 하시고요. 아유, 아니 근데 오늘은 진짜 여름이에요, 여름. 저 오늘 창문 열고 출근했는데 차 창문 열고 잘했어요.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황사도 듬뿍 마시고 또 아유, 이렇게 그러니까요. 좋은 거죠. 네. 그래, 중국산 황사는 맛이 어떤가요? 그냥 시원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거 황사만 없어. 근데 다음 주에 또 추워진대요. 그러니까요. 다시 꽃샘추위가. 뭐 꽃샘추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오늘도 전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 타잖아요. 그러면은 패딩서부터 온갖 패션이 다 망라가 됩니다. 딱 예? 그 한절기, 예. 간절기 그 맞아요. 느낌이죠. 예. 자, 오늘도 또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죠. 좀 머리가 아픈 얘기인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는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4명의 피청구인이었죠. 각각 모두 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받았습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진행된 감사였고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재량권 남용 아니다라고 봤고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당연히 컴백하게 된 분들이야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 탄핵소추 기각되고 감사원 출근을 했습니다. 업무 정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한 건데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관들께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는데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이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역시 서울 청사로 출근을 했는데 똑같이 직무정지 98일 만이었고요. 공백을 메우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고생이 많았다라며 그들의 노고의 감사를 전했고 재판관들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2시인가요? 네, 2시. 긴급 기자회견 했죠. 맞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다라면서 이번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 역시도 신속하게 기각돼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입장 전해드리면 헌재가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고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악주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헌재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언론 공지를 냈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서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를 하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균형을 위해서 민주당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헌법재판소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청구인이 소추 재량권을 일탈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청구인이라는 건 국회겠죠. 네. 소추 재량권이라는 게 탄핵 소추 막혔지 않냐. 근데 그게 남용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민주당 측은 뭐냐면 그 탄핵 막 남발해서 국정마비가 되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장이 남발하게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당연히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아직 언제 할지도 모르고 탄핵 선고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서로가 이제 헌재에 오늘 결정을 보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우울한 소식인데 사교육비가 계속 느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교육부하고 통계청이 오늘 밝힌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초, 중, 고교생들의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서면서 4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야. 1인당 월 평균 지출액도 늘었고 참여율도 늘었고 참여 시간까지도 모두 늘었는데요. 작년에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도 잘 안 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10분의 1이네. 아 그렇군요. 전년보다 2조 1천억 원 그러니까 7% 이상 증가를 한 거고요. 학생 수는 521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거든요. 8만 명이나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으니까 1인당 사교육비 총액은 이 7.7%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가 2021년에는 23조 원대였고 2022년에는 26조 원대, 2023년에는 27조 1천억 원대였는데 또 늘면서 이제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이 사교육비 증가세가 초, 중, 고 모두에서 똑같이 나타났고 사교육 참여율, 참여 시간 역시 초, 중, 고 모두에서 늘었습니다. 수업 때 제가 이제 가끔 어떤 수업 때인지 물어봐요. 이 중에서 학원이나 과외 한 번도 안 받아본 학생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1명 정도 있습니다. 한 클래스에. 아주 훌륭한 거짓말 친 거 아닐까요? 근데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왜? 저는 학원 안 다니는 친구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근데 있기는 있어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사교육비 이 정도로 늘고 있으면 아무래도 부모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이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죠? 이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소득이 높으면 이제 사교육비 지출도 많았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을 800만 원 이상 가구로 잡았는데 사교육비 지출 67만 6천 원 전체 구간에서 제일 높았고요. 반면에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사교육비 지출이 20만 5천 원으로 최저였습니다. 한 3배가량 낮게 잡혔는데 그런데 이제 또 살펴봐야 될 점은 두 집단 모두 다 전년 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해 볼 부분은 이 고소득자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0.8% 올랐는데 300만 원 미만 소득자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무려 전년 대비 12.3%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무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교육비 참여율 역시도 보면 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87.6%가 사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300만 원 미만 구간은 58%가량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근데 4살짜리가 뭐 학원을 다녀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다닙니다.
아니 뭘 배우러 다녀요? 난 진짜 그러게요. 그 사세고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 당연히 못 들어봤죠. 이런 말이 지금 나는 손주 볼 나이인데 내가 지금 이런 말이 있대요. 지금 뭐 학원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4세고시, 7세고시 이런 말이 유행을 하는데 새는 나이로 5살 대상으로 유아 영어 유치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또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세고시는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 테스트래요. 그리고 7세고시는 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유명한 영어 수학학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다. 이런 설명이 있던데 아이들의 이제 인생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 그 얘기 들었어요.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반이 있대. 초등학교 학원. 네, 맞습니다. 지금 이 4세고시, 7세고시에서 이어지는 게 초등의대반, 영재 입시반. 네, 바로 이어지죠. 이런 클래스들이 실제로 있고요. 점점 더 이 사교육 시장이 저연령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두 돌이 지난 영아가 다닐 수 있는 4세반을 운영하는 영어 학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실태 조사에서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정부가 2017년에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처음 시행을 했었는데 이때는 공개를 안 했고요. 이번에도 본조사까지 마치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사교육 시장이 저연령화되고 있어서 데이터 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세 미만으로 취약 전 영유아 가구 부모 13,2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가정 양육 유아의 17%가 반일제 학원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참여 유아 기준 월 평균 145만 4천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또 입학을 원하는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비용이 154만 원, 꽤 비쌌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많고 저연령화 됐는지는 사실 이전의 통계가 없이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된 거라 데이터군, 비교군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지만 앞으로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제가요. 한 가지 제안하는데 교육학 쪽에서 아마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뭐 제가 교육학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걸 좀 추적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추적 조사냐면 어릴 때 영어 유치원 비싼 데 다녔던 친구들이 그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을 하는지 추적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논문을 한번 써볼까 봐요. 그게 논문으로 저는 아주 근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병 같은 경우에는 30년 추적 조사하고 맞아요. 이건 그거보다 훨씬 짧거든요. 한 12년만 추적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어렸을 적에 조기 교육하고 막 저가면 영어 잘할 것 같죠. 집에서도 그럼 하루 종일 영어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렸을 적에 쓰던 언어를 글을 배우면서 글과 언어가 합쳐질 때 그게 비로소 모국어가 된다는 얘기인데 집에서 우리나라만 쓰고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집에서도 영어 써야지 그러다 야단 칠 때는 우리나라 말로 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린이도 있겠지만 또는 자기 위안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기 위안을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근데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그렇게 효과 내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적에도 영어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런데 내 주위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데 그래요. 자, 홈플러스 얘기 잠깐만 하죠. 기업 회생 절차 두고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난달 25일에 홈플러스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사실을 1차 통보받고 그 다음날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측에서는 원래 27일 오후 5시에 통보해서 인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면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 말이 좀 어렵지만 ABS TV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말이 잘해 쉽네요. 네, 이걸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 때문인데,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은 2월 25일에 ABS TV 이게 마지막으로 발행이 된 날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 알면서도 이걸 네. 판 게 아니냐, 쉽게 예. 말하면 이건데, 홈플러스 측은 24일에 승인 및 약정이 완료됐고 25일은 카드사에서 지급만 이뤄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서 뭐 법적 공방까지도 번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홈플러스가 이대로 괜찮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8개 전업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모두 중단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휴사들 역시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했고, 카카오 역시도 자사 커머스 부분에 판매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우와, 큰일 날 뻔했다. 27분까지 시간 엄수라고 박지혜 PD가 그랬는데 빨리 끝내주세요. 지금 27분 요거 넘어가면 어우, 우리 둘 다 잘릴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